알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전망을 해야 될 시간이에요. 오호. 수명이 수명도 짧아진다 또 아까 이렇게. 김진일 평론가는 했어요. 이미 김민석 당대표 당선될 것이다. 아까 잠깐 얘기했죠. 자, 일단 지금까지의 누적 득표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김민석 후보가 46.01% 1위, 네. 정청래 후보 44.53% 2위, 차이가 1.48%포인트 차이고요. 송영길 후보 9.47%, 이런 상황인데 오늘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 성인 1,03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고, 일단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김민석 후보 41%, 정청래 후보 39.6%,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직 표가 남아있는 호남을 봤을 때 김민석 후보 44.1%, 정청래 후보 39.0%, 약간 한 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후보 45.9%, 김민석 후보 36.3%. 이게 좀 놀라운데 거의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거를 봤을 때 과연 정청래 후보가 기존에는 정청래 후보가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들이 나왔는데, 좀 이 결과를 보면은 그래도 수도권에서 좀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용기 100배 얻었겠죠. 이 여론조사를 보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뉴스 토마토 여기 조사는 김민석 후보 플러스 15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뭐 하고 다니더라고요. 요새 여론조사를 이렇게 못 믿을 만한 여론조사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김준일 평론가님하고 친한 분이 그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친한 분은 또 뭐야? 그래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대로 믿었으면 좋겠다. 흐름과 추세를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어쨌든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잘 버티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예측하겠습니다. 네. 1순위 투표에서 정청래 승, 네. 2순위까지 합쳐서 네. 김민석 승. 그럼 결과적으로는 김민석 승이네요? 네. 그렇게. 당초에는 그냥 상당히 큰 격차로 김민석 후보가 이길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네. 최근에 여러 가지 흐름, 저는 이것도 영향을 줬다고 봐요. 뭐요? 민주당 권리당원과 민주당 지지층들은 정말 국민의힘에 대한 인식이 정말 안 좋잖아요. 대통령께서 근데 골프를 쳤어요. 네. 이럴 수가. 국민의힘 내란 세력과 골프를 치다니. 국회 대통령 이거 잘못된 거야. 대통령 견제해야 돼. 이런 것도 저는 영향 끼친다고 그래요. 봐요. 골프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골프를 친 게 비공식적으로 야권 인사들을 만나가지고 친 거니까 뭐 협치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네. 정말 잘하셨어요. 대통령 정말 저런 식으로 야당 지도자들과 대화하는 거 정말 정치력이 있는 정말 고독한 위대한 결단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네. 이 권리당원들은 화가 나 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 네. 근데 그 사람들 골프를 쳐? 이거는 못 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조가 최근에 이번 주에 나온 거가 너무 네. 들쑥날쑥해가지고, 좀 그렇긴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리얼미터가 하나가 나왔고, 조원 씨에나 있게 나오고, 지금 미디어 토마토가 나온 거고, 또 이제 MBS도 오늘 이제 전화 면접인데 나왔거든요. 일단 오늘 방금 말씀하셨듯이 미디어 토마토는 서울에서 정청래가 거의 10%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네. 근데 조원 CNI가 조사를, 그러니까 미디어 토마토 거는 이제 10일에서 11일 조사한 거고, 조원 CNI는 8일에서 11일이니까 조금 한 이틀 정도 앞서긴 하는데, 네. 이것도 똑같이 전국 2,000만 대상으로 무선 AR 했으니까 방식이 똑같아요. 그런데 서울에서 조원 CNI 거는 네. 김민석이 34.7, 정청래가 26.6. 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한 8%포인트 앞서요. 물론 그런데 김민석 후보가 무응답이 많아요. 네. 무응답이 많은 거는 조금 이제 이거를 깜깜이 블랙박스가 있다라고 봐야 되고, 호남에서는 조원 CNI 거는 김민석이 52.3, 정청래 29.9. 오, 차이가 20% 거의 23%포인트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평균을 내야 될지. 아니면 어느 여론조사 거를 평균을 내야 될지. 여론조사 이제 그게 이제 뭐 메타 네. 그러니까 메타 조사 뭐 이런 건데, 아니면은 그냥 취사 선택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호남에서는 김민석이 앞서는 거를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내일 이제 내일모레 나오잖아요. 네. 호남에서 10%포인트 이상 벌리면은 네. 김민석이 그냥 끝났다고 저는 끝났다? 끝났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저는 서울에서 정청래가 김민석을 10%까지 앞설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네. 예, 그래서 호남에서 10%포인트 이기면은 과반은 못 넘어도
선호 투표제까지 가더라도 어쨌든 이 김민석이 그냥 끝냈다. 끝낸다. 투표 시점하고 이미 지난 투표이기 때문에 그 수치를 비교하는 게 좀 무리는 있지만 네. 예를 들어서 충청 지역이나 부울경이 이미 끝났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그 영향을 좀 받아서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11일 날 발표된 리얼미터 자체 조사 결과에 충청 지역에서 네. 김민석 후보가 50.2, 정청래 후보가 35.1 나왔습니다. 아, 근데 그래요? 실제는 어땠었냐면 권리당원입니다. 네. 김민석 후보 45.05에 정청래 그 후보 44.61이었잖아요. 거의 맞아요. 붙었었지 않습니까? 부울경 같은 경우에 같은 조사입니다. 네. 김민석 후보가 42.9, 정청래 후보가 31.7, 10% 이상 정도 지는 걸로 정청래 후보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김민석 후보가 43.85, 정청래 후보가 46.65로 이겼었어요. 네. 그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론조사랑 굉장히 다른 결과. 권리당원 조사는 여론조사의 형식을 띈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인구 비례나 이런 걸 다 해가지고 모든 걸 인구학적, 지역적 통계에 맞춰서 하는 반면에 네. 권리당원 구성은 그 통계에 맞지 않아요. 맞아요. 40, 50대가 더 네. 많고요. 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적극적인 당원들이 투표에 응하느냐 안 하느냐가 좌우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청래 그 후보는 대부분의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이런 데에서 판판이 깨지는 걸로 나오는데 지금 1.1% 차이까지 붙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말은 뭐냐면 어쨌든 매니아층은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니아층이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고 호남이나 수도권에서 얼마나 현재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네. 여론조사와 다른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아하.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대, 50대 주축을 이루고 있는 40, 60대의 당원 숫자가 가장 많은 층에서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에 대한 비호감, 네. 이재명 대통령을 그 정부를 지켜야 된다는 것과 다소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정서들 어떤 게 더 셀 거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건 뭐냐면은 직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지금까지 그 지역의 흐름이나 이런 걸 가지고 찍는 거죠,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찍어보세요. 측면으로 맞아.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찍어봐. 자, 두 분 다 김민석이었습니다. 저는 전부 김민석 후보가 1순위 1등 할 거라고 할 줄 알고 그러면 정청래 후보라고 해야지 했는데 혼자 먹으려고. 이런 조합적인 자, 지금은 현재 상황으로는 어떤 이변을 하더라도 정청래 후보가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누구도 과반으로 바로 이기지는 못할 것 같고 그렇기 결국엔?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1순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이 저는 길다. 그러니까 예외가 뭐냐면 이게 접전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송영길 후보의 포션이 줄어들 겁니다. 맞아요. 호남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선호투표의 영향력이 줄어들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9%의 2순위를 걷어 올리는 것과 3%짜리 후보의 2순위를 걷어 올리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진짜 박상막하가 될 가능성이 있고 정청래 후보의 승리 가능성도 아예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청래 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청래 후보의 거는 거는. 말이 좀 그래. 길지요. 근데 역시 여론조사 전문가 나왔습니다. 이게 여론조사와 왜 당원 투표가 다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워낙 설명 저희도 굉장히- 욕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추론인데 이게 지금 정청래 후보나 그 지지자들이 사실은 일종의 야당 성향화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국정수행 지지율도 정당 지지율이 더 나오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더 떨어지잖아요, 지금 최근에 네. 패턴을 보면은. 그래서 이게 샤이 보수처럼 샤이 청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샤이 청래? 예, 이게 그 오. 적극적으로 응답을 안 하지만은 내가 투표장에서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투표가 이제는 네. 여기에서 온라인 투표나 이제 ARS 네. 투표겠죠. 그러니까 갈아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갈아타는 얘기인데. 갈아타는 건 아니고요. 갈아타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리얼미터나 이런 거에 오차 뭐 여론조사 꽃도 네. 여론조사 꽃은 심지어 충청에서 정청래가 19%포인트 이긴다고 나왔는데 네. 0.44 김민석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지금은 알기는 어려워요. 알기는 어려운데 이거를 여론조사를 여러 개를 종합해 보면은 김민석이 유리한 거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여기는 네. 저 이제 짧게 말씀드려 보면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하라고 했었으면 다른 식으로 얘기를 풀어나갔을 것 같은데 그래요? 결론은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이제 40, 50대가 권리당원 비율이 가장 많고 네. 당연히 호남이 제일 많고 네. 서울, 경기도 호남과 비슷한 비율이라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서울, 경기 권리당원도 결국은 호남 원적이라고 생각한다라면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40, 50대와 호남이거든요. 네. 전 그렇다면 이건 무조건
이 김민석일 수밖에 없고 조금만 더 부연하자면 전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석들 저도 좀 상당히 뭐랄까요 공감하면서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대통령실이 당대표 선거에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적은 없었다 하는데 어허. 지금 당대표 선거 이제 클레이막스를 향해 가면서 네. 지금 메가 프로젝트가 다시 계속 입에 오르내리고 사실 기왕에 이제 회계사인 걸 뽐내기 위해서 세법 개정안 중에서 저 처음에 이거 보고 이런 게 있어 이렇게 몇몇 SNS에 돌길래 에이 이건 아니지 하고 봤는데 실제 있는 내용이 뭐냐면 제가 웃었는데 네. 광주 전남에 법인을 설립하면은 5년 동안 법인세 제로예요.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광주 어. 전남에 하면 아. 예를 들어 충청도에다가 왜 하필이면 광주 전남이죠? 이거는 저는 확실히 메시지 보낸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 메가 프로젝트를 이거 정말 이건 정말 대통령께서 이 당대표 선거에 조금 제가 오버해서 말하면 네. 올인하는구나. 저는 그래서 당고 개입이다. 4, 50대의 그 호남 비율이라고 한다라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뭐랄까요 부정적인 여론과도 상관없는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저는 한번 그럼 세게 네. 1차에서 김민석이 과반으로 이길 거다. 1차에서 좀 티내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여기도 하라고 하면 1차에서 같이 저는 할게요. 1차에서 일차 아니에요? 예, 결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세 분 다 김민석 후보가 승리라고 했지만 약간 결은 좀 다르고. 전 정청래가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1순위는 그러니까 1순위는 이기지만 최종적으로는 네, 김민석 네, 후보가 그러니까 그걸로 이긴다고 했잖아요. 네, 간다. 되게 달라. 그러면 다 달라요, 어쨌든 지금. 마지막까지 예. 정청래 후보가 이길 거라고 한 분 근데 저는 혼자 다 아이 먹고. 또 말이 아니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정청래 대표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 이재명 정부가 지금과 다른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거는 네. 머릿속이나 그러니까 이게 테이블 위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지만 실제로 불가능해요. 저는 누가 당대표가 되든 간에 당대표가 결정된과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은 그 당대표와 가장 환상의 조화를 이룰 수밖에 없을 거고 이루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끌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알았어. 알겠습니다. 정청래 찍을게. 정찍 알았어. 정청래 강호 찍을게. 이기잖아요. 여론조사가 나한테 올지 어떻게 알아? 계속 제 소속이 여기 나오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장형철 부소장님이 말씀하신 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정청래 후보가 만약에 대표가 됐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랑 굉장히 많이 부딪히고 정부가 제대로 가겠느냐라는 우려 때문에 사실은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꼭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였어요. 만약에 김민석 후보가 됐을 때 혹은 정청래 후보가 됐을 때 당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걸 봤을 때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다 난장판 되는 거죠, 뭐. 정청래 후보가 됐을 때? 안정화가 그럼요. 된다? 당연하죠. 왜냐, 정청래 대표는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어떤 꿈? 본인 대선 출마할 꿈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2028년 총선을 자기 사람을 다 바꿀 거예요. 장동혁하고 똑같은 짓을 할 거예요. 조광특위 열어가지고 몇몇 치고 자기 사람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그거 힘을 받아가지고 2030년 대선 출마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존재감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대통령이 얘기하는 정책들 당에서 다 반대하고 대통령이 가져오는 예산들 다 다는 아니고 어느 정도는 반대해가지고 자기 예산, 자기 정책, 자기 법률안, 자기 성과 내려고 할 겁니다. 정치에 욕심 있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대통령 잘하고 있네요. 뒷받침해야지. 다 잘할게요. 제가 다 뒷받침할게요. 이래서는 못 크거든요. 네. 권력과 싸워야 거기서 핍박도 받고 그런 사람들이 큰 정치인 되고 대통령 되는 거거든요. 김민석 후보는요? 김민석 후보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네. 예. 김민석 후보는 욕심이 없습니까? 그러게요, 궁금하다. 욕심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은 능력이 안 돼. 이번에 봤을 때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존재감이 없다고. 끝난 거야. 그냥 당대표로 끝나요? 이번 전당대회 최대의 성과를 낸 사람은 정청래고 네. 최대 한계를 보여준 거는 김민석이에요. 당대표로 끝이에요. 지도자가 못 돼요. 제가 봤을 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아침에 YTN 뉴스명당에 안 나왔어. 나랑 인터뷰를 안 했어. 아이, 뭐야 진짜. 아니, 그것도 조그만 이유다. 네. 근데 이번에 보면은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권력과 싸우고 있는 정청래가 만약 당대표 되면 저 정말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 하에서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할 거예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할 때 박근혜처럼 그 벤치마킹 할 겁니다. 그러면 권력, 현재 권력, 미래 권력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난장판 됩니다. 안정권이다. 저는 그럴듯하지. 아니에요? 우리 장 소장님 말씀 듣고 상당히 흔들렸는데 다시 좀 속으로 심호흡 몇 번 하면서 돌아온 게 지금 과연 민주당에 소신형 정치인이 몇 명 있나? 네. 진짜. 저는 이제
우리 당연히 떠올리잖아요. 조금 박해 이렇게 떠올리는데 이와 같은 정말 싸그리 날려버렸고 저는 누굽니까? 두 분 김민석, 정청래 누가 당대표가 되고 누가 이제 그 상대적으로 떨어지든 간에 큰 변동은 없을 것 같다. 네. 특히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동의하는데 김민석 의원이 대표가 됐다 했을 때 그림은 그 말씀처럼 될 것 네. 같아요. 그럼 정청래 의원이 대표가 됐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당의 어떤 특히나 총선과 관련된 공천권을 전적으로 행사해서 정말 그 말씀까지도 동의하거든요. 본인이 차기 대선 주자임을 입증하려면 갈등을 의도적으로라도 일으켜야 되는데 저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 부분에 그러니까 순전히 정청래의 캐릭터에 비춰봤을 때 조금 회의적이다. 하나만 더 네. 말씀드리면 이번에 당대표 되면 의원들이 줄 섭니다. 왜 줄 서냐면 총선 공천 받으려고. 네, 굉장히 총선 중요하죠. 공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줄 섭니다. 네. 민주당은요 급속하게 힘이 정청래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대통령 진짜 눈 뜨고 당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대통령을 상당히 좀 돕고 싶은 분들은 빨리빨리 김민석 후보 찍으라고 하고 막 그래야 된다니까요. 알았어, 김민석 찍을게. 아 진짜 내게서 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예요? 내게서 이기려고. 네. 아니, 근데 이제, 그러니까 가정법이잖아요, 어차피. 네, 가정법이죠. 그러니까 저는 뭐 장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나 또 다른 장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나 다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역대 대선까지 얘기하기엔 너무 멀기는 한데 역대 대선 후보가 되고 아니면 대통령이 된 사람들은 현재 대통령하고 갈등을 일으키거나 네. 아니면은 아예 차별화를 하거나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된 네.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노태우 때 박철원 육공의 황태자 박철원 밀었지만 YS가 권력 투쟁해가지고 잡아서 대통령까지 되고 그 다음에도 이회창도 결국은 YS랑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땠죠? 노무현 대통령은 네. 붙지는 않았지만 차별화를 했고 네. 하지만 동료동계가 끊임없이 흔들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뭐 이후에 후보 단일화 뭐 이런 사건때까지 나와서 그게 심리적으로 이제 새천년 민주당 열린우리당 이제 분당까지 이제 간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김대중 대통령을 저격하지는 않았지만은 네. 완전히 다른 정치를 한 거고 그치. 뭐 이명박하고 박근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다 그러니까 역대 보면은 다 이제 다른 정치를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김민석보다 오히려 정청래가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맞고.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지금은 만약에 당 대표가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통령하고 신사협정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의 존재감 인정해주고 너의 공천권 어느 정도 인정해줄 테니 우리는 이렇게 가자라고 하지 싸우기 시작하면 우리가 봤잖아 옛날에. 네. 박근혜랑 김무성이랑 싸웠다가 탄핵까지 간 이 사태를 봤잖아. 그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탄핵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이 망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신사협정은 맺고 이제 이런 부분은 같이 가고 이런 부분은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그립감은 정청래가 더 세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흘러가. 그래서 막 분란이 나고 막 이러진 않겠지만은 뒤로 갈수록 좀 더 빠른 레임덕이 오는 거는 피할 수 없다. 정청래가 그렇죠. 나가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김민석 후보는 뭔가 존재감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존재감이 그렇게 없을 것 같고 정청래 더 후보는 기분 당대표가 안 돼도 존재감이 있을 것 같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흘러가는 이게 겁니다. 이제 존재가 이 존재감을 확인한 게 자, 정청래라고. 1년 뒤에 총선이죠. 총선. 2년 1년이요. 2년. 근데 저보다 심각하네. 총선 승리를 위해서 아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래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이 현재 권력을 치는 이유는 현재 권력이 힘이 없을 때예요. 네. 현재 권력과 좋은 관계가 유지되었을 경우에 미래 권력을 창출하는데 불리해졌을 경우예요. 이재명 정부 탄생한 지 지금 1년 지났고 아직 그 이전보다 좀 떨어지고 있지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총선에 승리할 때 치받아가지고 대선은 모르겠어요. 그 앞에 총선이 있단 말입니다. 총선에서 현 정권을 같은 당에 있는 정권을 치받아서 총선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낸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그게 어떻게 자기의 대선 가도를 위해서 그게 유리한 국면입니까? 힘을 모아가지고 지지율을 유지시키도록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게다가 의심받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 정청래 대표가 반명이다라고 이야기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보안수사권 폐지는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하고의 입장이 네. 달랐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토론이나 이런 걸 보면 김민석 총리가 자기가 먼저 폐지하자고 했다라고 정부안을 만들었다고 네. 지금 난리를 치고 네, 있어요. 네.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둘 다 동의해요.
다 똑같이 이재명 정부 잘 돼야 된다는 데서 다 동의해요. 실증적으로 검증된 반명이 아니고 싸움에서 구도상 필요하기 때문에 반명으로 규정된 게 정청래 후보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그 결과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그게 대통령하고 다르지 않았냐, 어떤 부분이 대통령과 이 정부를 위해서 더 유리한 규정이었냐에 대해서는 그거는 논박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지. 그걸 가지고 달랐다라는 것 자체만 가지고 그러면 김윤석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정말 A부터 Z까지 모든 이야기를 다 똑같이 갈 겁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약간의 이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윤석 후보가 대표가 되든 정청래 후보가 대표가 되든 네. 이 두 사람은 대통령 지지도를 유지시켜서 총선에서 그 동력을 가지고 승리하기 위해서 최대의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았어, 정청래 찍을게. 좀 안심이 되시는 거지. 이해가 됐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총선이 내년입니까? 이것 때문에 다 나라. 10회도가 막 떨어졌어. 어떤 일 내년인지 내후년인지를 모르는 거라도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으면 다 떨어졌을 건데. 그 저기 몇 달 전에 북구갑 선거 누가 된다고 예측하셨어요? 그렇죠? 몇 달 전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작년 아닙니까? 그 작년 아닙니까? 북구갑 선거 예측 누구? 자, 국민의힘 내기를 한동훈 의원은 하셨는데 내기를 이겼고 내기를 졌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으신 거죠? 탕수육. 탕수육도 안 사. 닫고 나도. 다음 주에 봐서 또 내기를 우리가 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내기 했어요? 정산을 하죠. 여기 써졌어요. 있었어. 최고위원도 우리 네 개예요. 그러면 가는 김에 다 최고위원 걸읍시다. 하겠습니다. 최고위원 봅시다. 하시죠. 네. 최고위원 5명 네. 누가 될지 얘기해 보시죠. 순서대로 해야 돼. 순서대로. 자, 나이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5세대 실손보험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내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장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마이보험 체크에서 실손 점검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박선원, 최민희, 서미와 저기 한민수, 김용. 오. 네. 그래요? 지금 이제 여론조사 나오는 거랑 약간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호남이 남았기 때문에 앞 순서는 모르겠고요. 그 김용 후보, 이성윤 후보의 그게 여전히 여지가 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많아. 순서를 얘기하세요. 그냥. 참 곤란하다. 순서는 저는 1등하고 그렇죠. 1등, 5등. 순서 빼고 그냥 다. 우리 같은 정치 저관여층은 1등, 5등만 해야 돼.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지금 분위기대로면은 그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 세 사람이 다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근데 수도권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용 후보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거죠. 나머지 후보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세 분이 최고위원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박선원, 서미와 이렇게 들어가는. 혹은 전략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죠. 김용 후보가 들어갈. 그걸 예측해달라고. 결정 못하는 것으로. 그걸 예측해주세요. 자, 최고위원까지 저는 얘기할 줄 몰라.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네. 최민희, 박선원, 서미와 한민수, 김용. 네. 전 최민희가 1등 할 것 같아요. 그럼 저랑은 1, 2등만 바뀐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박선원이 1등 할 것 같다. 저는 저희 서클 선배니까 박선원 1위, 최민희, 서미와 이성윤, 김용. 이성윤이 들어간다고요? 이성윤, 김용. 한민수가 떨어지고요? 죄송합니다. 한민수 넣을게요. 제가 이렇게 이성윤 대신? 정치 저관여층이라. 네. 아니, 저는 확실하게 1위, 5위만 1위 박선원, 5위 김용. 왜냐면 오늘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에서 한민수 후보가 네. 굉장히 낮게 나와가지고 네.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거예요. 네, 원래 그러니까 사실 높았는데. 한민수 후보가 낮게 나온 것도 있는데 서미화 후보의 상승세가 심상치 맞아요. 않아요. 맞아요. 또 엄청 그렇죠. 그 당원들한테 호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장애인이라는 디스어비디엔티가 오히려 되게 호감도 가고 이 전라도 사투리를 섞어가면서 쓰는 이 두드려 패는 게 이게 약간 타격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3등 갈 것 같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한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